임대 규제는 도시를 전투기가 때리는 폭격보다 더 심하게 파괴한다고. 사실 우리가 전세가 사라진다, 전세 멸종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세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기는 다주택자. 너 투기꾼이야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대가 상승 폭풍 전이 아니에요. 전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서민은 이제 뭐 곡소리 나는. 안전 출구 없죠.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 얘기는 또 무서운 얘기 해주실 거예요? 뭐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재개발 쪽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왜 재개발이라는 게 가장 안전적인 시장일 때가 임대가 폭등할 때거든요. 임대가가 폭등하는데 해결책은 공급인데 공급이 눈이 안 보일 때 눈앞에. 근데 지금 임대가 상승 폭풍 전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할 때 뭐 이제 같이 연계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사실 우리가 전세가 사라진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전면 뭐라고 표현하더라? 전세 멸종 시대 뭐 이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월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월세. 주택이 월세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섭게 그 뒤가 그려지는지를.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현실을 자각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가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주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돈이 네. 우리는 여태까지 민간 임대 사업자만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너 투기꾼이야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면 무슨 세력? 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선 월세는 막을 수가 없다고 봤던 게 뭐냐면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양극화되고 마찬가지 양극화됐잖아요. 네. 계속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네. 근데 원자재는 쭉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꼭 투기꾼 아니어도 네. 네, 오르죠. 네. 그래서 집을 사는 개념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할까? 주위에서 듣죠? 포기했단 말도 듣고. 그러면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나는 임대 살 거야. 근데 임대도 정부가 규제를 해서 대출을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임대가는 그대로였느냐, 10년 전하고. 임대가도 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임대 폭등 시기라 말하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뭐 빌라 가격 오르는 거, 아, 신경 안 쓸게. 나 그냥 임대만 그대로면 좋겠어. 그럼 집 안 사도 되죠. 근데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임대거든요. 네. 사실은. 임대니까. 근데 임대가 이렇게 오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겨우 하는 말이 전세는 사라지는데 정부가 꼭 눈에 보이는 행동이 꼭 전세 진짜 사라지라고 하는 건지 왜? 세입자들 대출 규제도 전세 자금도 대출 규제가 심하거든요. 왜? 집값 잡는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 세입자분들은 정부의 지원 그 보증이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집이 넘쳐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이 없잖아요. 근데 집값을 잡는데 지금 우리 세입자들 대출도 규제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주변에서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대출.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집이 좀 넘쳐나면 네가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월세를 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월세는 좀 더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자 내는 것보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걸 뭘 만드냐면 정말로 모두가 월세가 된다면 이렇게 월세가 되고 주택이 되면 이게 주택이 아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럼 뭐가 돼요? 주택이? 주택에서 나오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택인데 외국에서 큰 돈이 바라볼 때 뭔가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채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 월세로 돌아서네? 네. 네. 돌아서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죠. 아. 근데 정부는 다주택자는 막았어요. 민간인들은. 네. 그럼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LH 매입 임대 하려면 해봐야 몇 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 애들이 언젠가 풀릴 거로 예상을 하죠. 왜? 봤죠, 자기들은.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 공급 부족할 때, 규제가 가는 마지막 길을 대폭적 완화 또는 다죽자거든요. 그러면 임대가가 폭등을 하면 결론 누군가 공급해야 되는데 정부는 민간인한테 주기 싫잖아. 그러면 대규모 사업들. 근데 그걸 이제 그림 그렸던 게 LH예요. LH가 대규모 우리가 최고 임대 사업자가 되겠다. 근데 그게 한계선이 명확히 보이죠. 그러면 이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사실은 진짜 외국에는 대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있죠. 네. 법인들이. 그들이 공급하고 그들이 와서 조절을 하죠. 그 상태가 다 대기 상태예요, 지금. 그 사람들 안에 그 집단이라게 될까? 네. 거기에 들어가면
임대가가 내려갈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강남에 있는 빌딩도 펀드가 사면 쥐어짜기 시작해요. 관리비 어디서 줄이고 얼마 쥐어짜, 여기서 쥐어짜, 월세 따박따박 올려, 이거 다 하거든요. 네. 왜? 너희 필요하다며. 그래서 원래 강남에서도 보면 이 대규모 주차장이 잘 되는 공간, 그게 더 주차가 강남도 주차 안 되는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더 비싸고 월세가 비싸서 주차되면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듯이 집은 가장 필요한 거. 누가? 서민. 전 세계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 대도시를 돌아봐도 가장 필요한 주택은 고급 맨션 아니고 그렇죠. 서민. 무너져 가는 주택.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더라. 근데 그게 전세제도 안에서는 그럼 우리한테 의미가 없거든. 따박따박 안 나와서 월세네?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걔들이 들어와서 걔들이 갖기 시작하면 베를린 사태를 하나 얘기하면 이래요. 네. 베를린이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을 이제 워낙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서민한테 해주는 건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효영 씨는 자기 세금 딴 데 막 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내 소중한 세금을. 싫어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 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고령화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주거비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에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은 또 리모델링해서 잠깐 쫓죠. 그쵸. 고쳐서 그냥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쫓죠. 근데 대기업이란 게 이런 거예요. 대기업은 그런 돈을 마련하는데 쉬운 게 뭐냐면 개인이 내가 돈 빌리려면 국가가 규제를 해서 안 빌려줘요. 고치려는데. 근데 대기업 만약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 뭐 삼성이다. 삼성이 주택 임대사업을 한다. 안 할 거지만 그러면 삼성이 나 이거 집 고칠 건데 고치면 집이 없어서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선 저금리 한 1%대 돈 빌려줘봐. 은행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아니 빌려줘요 이거는. 왜냐면 집이 담보가 있고 대기업이잖아. 신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신용이 좋으니까 돈을 저리에 빌려줘요. 집주인이 하는 것보다. 이게 좀 이게 어려운 설명인데.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설명을 다르게 해볼게요.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일본의 마스터 리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 주인이 저예요. 근데 효윤 씨가 큰 기업이에요. 내가 지어서 이걸 임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은행 가서 돈 꿔달라고 그러잖아요. 제 신용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효윤 씨가 나타났어요. 이거 그냥 삼성이야. 땅 주세요. 땅 지어서 내가 여기 건물 지어서 이거 렌탈해서 지료 드릴게요. 그러면 안전한. 더 안전한데 구조가 뭐냐면 금융부지에서 비용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내가 빌리는 돈하고 여기 돈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이게 발달을 했어요. 똑같아요. 대기업이라는 게 들어온 게 뭐냐면 금융 비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쫓고 고액의 임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그 사태 다시 원점 돌아가면 베를린에서 그 터졌어요. 터졌는데 임대가 올라가잖아요. 고친 다음에. 열받잖아요. 시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건 잘못됐다. 원래 베를린이 이제 이 동독의 공공주택하고 소독의 이제 사회주택이 합쳐지면서 이제 정리가 안 된 건데 그래서 데모를 해서 원점에서 국민투표까지 해서 다시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국민투표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법률적 보고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국가가 그걸 사서 다시 뺏어올 때도 저가로 뺏어올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적 주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터졌냐? 결론은 공급을 해결 못해서. 뭐냐면 이 주택 이슈가 이런 거예요. 갈수록 이게 양극화가 돼가는데 이거 해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한쪽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문제를 다시 이제 복잡하지만 구독자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 이런 까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작금의 서울이 갖고 있는 이 이슈들 특히 뭐 사람들 쉽게 전세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저 되게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전세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월세에 전환된 걸 전세로 다시 돌리겠다. 그 시장을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놔두고 있는 입장에서 수많은 이주민과 양극화가 일어나고 소득이 그래서 원래가 소득 갖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부까지도 지금 세입자들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집값을 잡겠다고. 집값은 공급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더 악소했는데 그래서 그 시장이 정말 전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서민은 이제 뭐 곡소리 나는 안 준 출구 없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카드가 이 대기업한테 쥐어지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런 거죠. 우리 땅인데 그런 식으로 공급 안 해. 공급 더 못하겠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뉴욕이나 뭐 기타 데 보면 일부 지역들 보면 공급할 때 보면 이 역 주변에 이 미국 그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역 주변이 슬럼가가 의외로 많다고 LA라. 왜냐하면 거기 땅덩어리 하나 다 임대예요. 왜 미국인들은 차 갖고 삥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 버스 타고 다니는 분은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고 대규모 한 명이 뭐 야 1000평 여기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임대 규제를 했다. 뭐 그분들이 집을 어떻게 둔다? 둬버려요. 슬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몇주 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거죠? 임대 규제는 네. 도시를 폭격보다 심하게 도시를 파괴한다고. 전투기가 때리는 폭격보다 더 심하게 파괴하는 게 잘못된 임대 규제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방어선이 전세제도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던데. 뭐 왜냐하면 정부가 불질렀잖아요. 정부가 전세입자 제도라는 게 대출 제도라는 게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월세 바우처 지원 제도는 돈이 예산이 필요해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 규제는 잘 보시면 보증을 정부가 서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효윤 씨가 은행이면 정부가 내가 보증할게 저기 박찬웅이 저기 세입자한테 저기 한 2%대 돈 좀 꽂아봐. 정부가 보증했으니까 이거는 안 떼이잖아요. 저가에 나오잖아요. 정부 예산 필요 없어요. 그냥 보증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집값 닦기 위해서 못 하겠으니까 좀 낮춰서 대출을 꼬시는 거예요. 효윤 씨, 저 박찬웅 세입자한테 대출 뭐 얼마 줬어? 뭐 1000만 원 줬어? 500만 원 이하로 줄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저는 뭐로 떼요? 집이 없는데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집 잡는다고 이거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결국 진짜 임대료 상승으로 이것도?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공공주택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보다 좀 없던 지가 하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나은 게 뭐냐면 미국은 금융제도예요. 모기지가 워낙 발달을 해서 우리가 소득이 좀만 생겨도 30년, 40년짜리 만들어서 집을 사거나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주거를. 단 미국이 워낙 잔인한 자본주의에서 잘리면 끝나지. 한 번에 끝나지. 잘리면 끝나는데 일본은 퍼지는 평야 지역이고 그런데 한국은 그놈의 산, 그린벨트 모든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 서울 여기 직업이 다 있고 100대 기업의 90%가 여기 다 있어요. 수도권에. 뭐 어쩌자고. 답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정책을 펴니 서민들은 마음은 그러죠. 저 정책이 맞는 것 같아. 야 그래 저 투기야. 잘못된 거야. 잡아야지. 근데 나 왜 힘들지? 나 왜 힘드냐고. 왜 힘드냐면 남 좀 돈 버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약간 차이도 인정하고 정책이 명분인지 현실인지 파악도 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진다는 걸 쉽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정말 그 두려워할 얘기고 사라지면 안 돼요. 그 정부는 그걸 좀 뭐 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안 하니 수많은 정비 사업을 대기하고 수많은 이주민이 나올 건데 그분들이 무슨 돈으로 전세를 못 갈 것 같고 수많은 월세 시장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관광 얘기했지만 아마 에어비앤비도 수익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만 다르게 생각하면 투자 포인트가 잡히실 텐데 우선은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이런 거 좀 투자 컨설팅 하면서 항상 이게 좀 모순적이랄까 제 스스로가 이중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점을 찾아야 돈이 벌리잖아요. 그걸 찾다 보면 가슴이 무거워요. 근데 또 그 찾으니까 내 누구한테 말할 때는 가슴이 안도가 돼요. 왜? 안정적인 걸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방송의 구독자분들 말씀드리는데 진짜 위험한 임대 상황이 계속 가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현 정부 정책은 임대 부분에서 정말 잘못됐어요. 불가항력적인 인정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명분은 맞지만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재산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임대 방어 정책에서는 현실적으로만 움직여라.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월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봤을 때 서민 잡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삶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왜냐면 그 사례가 외국 그때 제가 외국을 서너 번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가 다 그랬어요. 다 명분이 다 뭐였냐면 런던 정책도 그랬고 파리도 그랬고 빈도 그랬고 다 똑같아 뉴욕까지도 다 서민을 위해서 할게. 결론은 뭐였냐? 서민 때려잡았어. 예, 공급이 해결이 안 됐었던 거고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왜? 아까 우리 말했잖아. 상황이 더 안 좋구나. 왜 우리는 무슨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저기 정부 소유의 주택이 많은 것도 도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땅이 넓어가지고 옆에다 야 서울 다시 지어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그걸 갑자기 옮기겠다고 인프라 일부분만 인프라가 한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빼서 옮긴다고 행정수도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라는 건 시너지 즉 결합된 복합체일 효과가 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 몇백 년의 역사예요. 더군다나 최근 근대화해도 100년이에요. 그게 축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갑자기 뜯어서 옮긴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예산도 부족한데 수많은 인프라를 갖다 어디다 옮길 건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멍뚱이 많이 나갔는데 월세 가소가 되는 건 많이 슬픈 얘기예요. 많이 슬픈 얘기. 그래서 정부가 아마 보완책이 얘기를 낼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럼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방법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또 대표님의 노후 수업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웅의 집한채 노후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